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박범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셀프 멀티 사이트 구성과 버킷 싱크 기본값을 디세이블드로 변경한 멀티 사이트 운영과 문제 해결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 셀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멀티사이트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멀티사이트 구성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멀티사이트 구성 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버킷 싱크 기본값을 디세이블드로 변경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본값 변경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용한 패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에서 셀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에서는 셀프의 세 가지 스토리지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RGW 외에도 엔진X나 오픈스택 키스톤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3 호환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오픈스택 신더를 연동을 해서 VM이나 쿠버네티스의 볼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오픈스택 마닐라를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퓨즈나 커널 마운트에 필요한 명령어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로 손쉽게 마운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는 현재 두 가지 버전의 셀프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미너스 버전의 경우 이미 EOL 되었기 때문에 레드햇 셀프 스토리지의 공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업스트림에서 백포트하고 버그를 수정해서 업스트림에 PR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전용 패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주얼 버전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 버전의 경우 셋 커뮤니티 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스트림에서 백포트를 하고 버그를 수정한 경우 업스트림에 PR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내 전용의 패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멀티사이트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셀프 클러스터를 운영하면 클러스터 하나가 단독으로 동작하는데 멀티사이트에서는 오브젝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끼리 데이터의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존 그룹, 렐름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존은 각각의 클러스터를 가리킵니다. 이 존이 여러 개 모여서 존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렐름은 멀티 사이트를 구분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하나의 렐름은 여러 개의 존 그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페리오드라는 단어가 자주 보일 텐데 페리오드는 멀티 사이트 전체 구성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 사이트를 구성하기 전에 몇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렐름의 이름, 존 그룹의 이름, 마스터 존과 세컨더리 존의 이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괄호 안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아마존 S3를 예시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각 존의 RGW 서버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멀티 사이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스터 존에서 렐름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존 그룹을 생성합니다. 신규 클러스터와 기존 클러스터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클러스터는 새로운 존 그룹을 생성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클러스터는 디폴트 존 그룹의 이름을 변경한 다음에 존 그룹의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에는 마스터 존의 RGW1에 해당하는 정보를 넣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터 존을 생성합니다. 신규 클러스터의 경우 존을 생성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클러스터는 존의 이름을 변경 후 존의 정보를 변경합니다. 엔드포인트에는 마스터 존에 있는 모든 RGW 서버를 추가합니다. 엔드포인트의 경우 로드 밸런스를 이용하는 경우 로드 밸런스의 VIP 하나만 추가해도 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폴트 존 그룹과 디폴트 존을 삭제합니다. 기존 클러스터는 디폴트 존 그룹과 디폴트 존의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킵합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풀을 삭제합니다. 보통 기본 설정으로는 풀의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변경 후 풀을 삭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기화를 위한 시스템 유저를 생성합니다. 유저를 생성하면 액세스키와 시크릿 키가 출력됩니다. 이 키를 가지고 존 정보를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페리오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번에는 셉conf 파일에 존 정보를 추가합니다. 기존 클러스터는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RGW를 재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세컨더리 존에서의 작업입니다. URL은 마스터 존의 RGW 서버입니다. 새로운 렐름을 디폴트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으로 페리오드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URL은 마스터 존의 RGW 서버입니다. 다음으로 세컨더리 존을 생성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에는 세컨더리 존의 RGW 서버를 전부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도 로드 밸런서의 VIP 하나만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리드 온리 옵션은 세컨더리 존을 리드 온리로 운영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저희 경우 세컨더리 존에도 업로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존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 디폴트 풀을 삭제합니다. 마찬가지로 풀을 삭제 가능하도록 설정을 변경 후 삭제해야 합니다. 페리오드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버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페리오드를 업데이트할 경우에 마스터 존의 RGW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보이면 빠르게 RGW를 재시작해 줍니다. 셋conf 파일에 존 정보를 추가해 준 후에 RGW를 재시작해 줍니다. 지금부터는 멀티사이트 구성 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사이트를 구성하게 되면 버켓 인덱스의 다이나믹 리샤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서 리샤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매뉴얼 리샤딩은 가능은 하지만 모든 RGW를 중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 버전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루미너스 이전에 생성된 버킷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루미너스 이전에 생성된 버킷은 익스플리시트 플레이스먼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멀티 사이트를 구성할 경우에 세컨더리 존에 원하지 않는 풀이 생성이 되고 그 풀로 데이터의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수정이 필요한 버킷을 찾은 다음에 버킷의 메타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미 존재하는 버킷의 경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수정한 다음에 라도스 게이트웨이 어드민을 새로 빌드하고 이 바이너리로 메타데이터 겟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익스플리시트 플레이스먼트 정보를 수정한 후에 메타데이터 풋으로 변경된 메타데이터를 적용해야 합니다. 익스플리시트 플레이스먼트 안에 설정된 값들을 모두 삭제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버킷 싱크 기본값을 디세이블드로 변경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버킷을 싱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컨더리 존은 DR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DR이 필요한 버킷만 나중에 싱크를 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컨더리 존을 백업 용도로도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DR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마스터 존에는 저장하지 않고 세컨더리 존에만 저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버킷 생성 시에 버킷 싱크 기본값을 enable이 아닌 disabled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버킷 싱크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변경을 했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버킷 싱크 기본값을 disabled로 변경을 하고 기존 버킷도 전부 disabled로 변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클러스터에 라지 오맥 오브젝트 경고가 발생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특정 버킷 샤드가 오맥 개수가 지나치게 많은 게 발견되었습니다. 백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버킷이었는데 하루에도 수백 기가바이트 이상을 업로드하고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삭제되는 버킷이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니 BI 로그가 계속 쌓이는 문제가 있었고 버킷 메타의 싱크 스탑드 플래그를 정상적으로 동기화되지만 버킷 샤드의 싱크 스탑드 플래그는 동기화가 되지 않아서 BI 로그가 쌓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RGW에서 BI 로그 트림이 주기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쌓이면 안 되지만 버킷 싱크의 싱크 스탑드 플래그는 true인 상태에서 BI 로그 트림이 동작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BI 로그가 계속 쌓이게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 버킷 샤드당 수백만 개 이상의 BI 로그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버킷 싱크가 디세이블드인 상태의 버킷에 대해서 BI 로그 트림을 시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버킷 싱크가 디세이블드인 상태에서는 BI 로그가 남지 않기 때문에 BI 로그 트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버킷 샤드의 싱크 스탑드 플래그가 동기화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get 오메 패더로 버킷 샤드의 정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F가 4개가 연속으로 있는 게 싱크 스탑드 필드인데 이 값이 1이면 버킷 싱크가 디세이블드인 상태입니다. 마스터 존의 경우 디세이블드인 상태이지만 세컨더리 존의 경우 버킷 싱크가 이네이블인 상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 스탑드 플래그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에 세컨더리 존에서 다시 한번 버킷을 생성하면은 싱크 스탑드 플래그가 일치하게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킷을 생성하는 도중에 두 개의 존 사이에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컨더리 존에서는 리드 트래픽이 발생했고 마스터 존에서는 라이트 트래픽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버킷 생성을 중지하고 조사를 하던 중에 버킷 체크에 픽스 옵션을 주면 싱크 스탑드 플래그가 유지되지 않는 버그를 발견하고 업스트림에 PR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싱크 스탑드 플래그를 일치시킬 수 있는 CLI를 개발해서 모든 버킷의 싱크 스탑드 플래그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버킷의 BI로 그 트림을 실행하고 데이터 싱크가 디세이블드인 버킷은 BI 로그가 쌓이지 않도록 폐지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버킷은 버킷 생성 시에 스탑 BI 로그 엔트리를 호출하지 않도록 변경을 해서 원하지 않는 동작이 수행되는 걸 방지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OSD 쪽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RGW에서 실행할 수 없는 기능인 경우 OSD 쪽에서 실행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모든 OSD를 업데이트해야 해서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스톤과 연동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운영할 때 유용한 패치를 소개하겠습니다. RGW에서 S3 크레덴셜을 캐싱하는 패치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키스톤 클론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키스톤의 성능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패치를 적용하면 키스톤의 요청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 키스톤을 연동하고 있다면 적용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